한국 정치 호남이 바꾼다. 첫 순서로 최근 이목이 집중된 호남발 야권 개편 소용돌이를 취재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희망의 정치 1번지로 호남이 정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진단합니다. 광양 LF 아울렛의 공사 재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법원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설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중소기업청 관계자로부터 설을 앞두고 대목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전통시장 활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흥군이 관광 활성화 3대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숙박시설과 골프장,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희망의 정치 1번지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단해봅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의당 창당 등 호남발 야권 정계 개편 속에 호남에서부터 정치 선진화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안철수계 의원들의 국민의당 창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와의 통합까지 새정치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진 호남 텃밭의 전통 야당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을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야권 분열로 수도권 총선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호남에서의 선거 성패가 앞으로 자신의 당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더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껴안을 대안 세력으로 새 확산을 해왔지만 이제는 혁신 행보로도 실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합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과 민생 정책으로 호남에서 신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들 영입해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 사퇴 이후 김종인 체제에서 현재까지 20여 명의 외부 인사 영입에 성공하며 나름대로 신진 인사 등용 면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선거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포괄적 성장에 두고 떨어졌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호남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전력하는 모습입니다. 서민과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전국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제1야당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들의 선거 전략이 기존 정치권의 식상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실력, 도덕성을 통해 정치 선진화를 바라며 지역 정치판에 있는 유권자들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경쟁이 비호남 지역에서 분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 호남만의 정당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호남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호남발 야권 개편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한국 정치의 시발점이 될지 야당 분열로 인한 자중질환으로 끝날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합쳐 만든 국민의당이 창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한 국민회의가 하나로 합쳐져 국민의당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안철수 대표는 정치혁명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공동대표, 주승용, 박주선, 장병환 의원 등 호남 탈당파 의원들은 최고위원을 맡아서 당의 전면에 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우선 내세운 경쟁 상대는 친정과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선명한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강력한 수권 대안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당내 공천 경쟁도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호남 의원만 9명. 여기에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기대하며 국민의당으로 몰려든 정치 신인들이 공천장을 놓고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경쟁과는 별도로 호남 이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또 야권 분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수권 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문재인 대표 대선 후보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시사만화가 백무현 씨가 여수 을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백무현 작가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에서 낡은 인물을 타파하고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 작가는 이어 지난 20여 년간 여수 지역을 대표해온 현역 국회의원은 나쁜 정권과 싸워야 할 때 통합보다는 분열을 일삼았다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수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LF 아울렛의 공사 재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LF 아울렛 건축 허가의 효력 정지에 대한 항고심 3차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인들 사이에 건축 동의서 확보 시 광양시 개입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가운데 이번 항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태여서 결정 시점과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신도시민 웅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오는 12월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모두 6,200억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간 2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웅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69만여 제곱미터를 제외하고 2, 3단계 개발이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택지지구 내 경관 녹지 조성과 웅천공원 조성 등 세부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5월 2, 3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산과 등기 이전을 마치는 12월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면 설입니다. 차례상부터 명절 선물까지 장 볼 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의 강봉수 과장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1월 18일서부터 구정 명절까지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때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또 지금 설을 맞이해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400여 개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1000여 개 나들가게에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남 동부 지역 시장별로 눈에 띌 만한 행사나 혹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남 동부 지역은 이제 광양의 중마 상서시장하고 여수 서시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마 상서시장은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경품권을 선사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서시장은 자체 세일 행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마케팅 행사를 통합 일원화해가지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이렇게 정례화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살림살이는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인프라 같은 게 취약해서 그걸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작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상인분들이 좀 더 고객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경영 교육이라든지 또 경품 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 상인분들도 저희들이 육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 시장이 이게 먹거리가 있어야지만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별로 한 가지 이렇게 특화 먹거리 상품도 이제 발굴해서 준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통 시장에 이제 종사하신 상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좀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좀 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에서 또 이제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같은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생필품 같은 걸 지원해 주시면 또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청과류라든지 과일 같은 거는 채소류 같은 것은 신선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뭐 그 전통시장의 대형마트에 비해서 이제 물건 가격도 한 20% 더 정도 더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설을 맞이하셔서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정과 추억을 같이 느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봉수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과제를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와 고흥만 관광지구,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통해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파령산과 마복산에 각각 편백 치유의 숲과 둘레길을 조성해 휴양 체험 관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건설, 고흥 복례 간 국도 건설 등 SOC 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제교육원을 유치한 여수시가 돌산청사 사무실 재배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돌산청사에 있는 부서 재배치를 위해 1청사 주차장이나 2청사 테니스장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외에도 SNS와 시민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선정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2020년 예정인 해수청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 청사를 활용하거나 전남대 국동 캠퍼스나 세계 박람회장 홍보관 등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걱정하던 농민들이 전남 쌀의 첫 중국 수출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현지 유통망 확보와 함께 전남 쌀의 고급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유럽 수출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간 어떤 우리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꾸준히 수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 쌀이 이번에는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중국에 유통한 지 7년 만에 첫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통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상하이 60여 개 매장에 풀립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급쌀 시장을 선점한 일본, 타이완 쌀과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현지 판매망 확보도 시급합니다. 거기 들녘변 경영차와 RPC가 연계된 지역에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수출을 요구해 왔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최근 전남 지역 쌀의 해외 수출 판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 쌀은 3개국에 15톤이 수출됐고 담양 지역 쌀도 지난해 11월 미국에 첫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쌀 수출을 위해서는 쌀 수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별 업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간담회 주선 등 창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쌀 수출 단가를 낮추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역시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수산물을 세척한 어업회사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4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해 세고막 14톤, 1억 4천만 원어치를 세척한 뒤 가공이나 판매한 혐의로 여수 세고막 주식회사와 해당 법인 관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질검사 판정을 믿을 수 없고
적합 판정을 받은 공장의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복지관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길게는 3년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폐 3급 장애인 6명은 오늘 여수시 학동에 카페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8천여만 원을,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순천 버스터미널과 아래시장 등지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 녹색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저탄소 설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내복이나 스웨터를 착용하면 체감온도를 2.4도씨가량 높이고 연간 30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6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A경위가 지난달 29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경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시 봉계동의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헬기 한 대와 소방공무원, 시청 관계자 등 6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수시는 산 아래에 있는 기계 정비업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사단법인 SNS 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에서 SNS 산업진흥원장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등 6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태, 자원, 문화 등을 감성적인 글과 사진 등으로 시정을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4년 SNS 홍보 담당을 신설해 현재 페이스북 팬수 2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